랭킹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캐스터 전민경수입니다. 통화저씨 네. 민경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자, 통화저씨가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요. 예, 오늘 유창호 앵커가 저기 호치민 가 있어요. 휴가 갔대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유창호 앵커가 통화저씨가 좀 자리 비울 때 또 땜빵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예, 또 제가 오늘 함께 하게 됐습니다. 내일까지 제가 함께 할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렇게 랭킹쇼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네. 종목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 예. 이 증권 통팟하고는 또 어떻게 다른 것 같으세요? 증권 통팟은요. 통화저씨 혼자 놀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제 뭐 퀴즈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랭킹 쇼는 또 우리가 이제 뭔가 아이템이 있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쑥딱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민앵커님이 예. 또 만담에 또 강하시거든요. 여러분들 1시간 30분입니다. 예.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창호 앵커의 빈자리를 잘 메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응원을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자, 시장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외에는 뭐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만큼 이제 네. 지금 뭐 흐름 자체도 좋고 지금 뭐 우리 시장 자체가 지난주 한 주 쭉 가다가 이상하게 금요일만 되면 살짝 좀 꺾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뭐 이제 주말에 고민하지 말고 쉬시라는 얘기니까요. 이제 다시 월요일부터 이제 또 상승세로 우리 돌아섰으니까 또 함께 또 가열차게 좀 달려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동안에 듭니다. 조선원전 방산 바라만 보고 계셨던 분들 오늘 2차 전지 들썩들썩하니까 네. 왠지 종목 상담 신청도 많많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에 랭킹쇼에서 종목 상담 도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묵혀놓고 진짜 푹푹 묵혀놔서 난 이거 삭을 정도야라고 생각되시는 맞아요. 그런 종목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런 것들도 이제 언제 이제 몇 점에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녹여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좀 얘기 나눠보시고요. 아니면 또 신규 진입은 또 뭘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저 말고 여러분들 저희에게 물어봐 주시면은 저희가 전문가분들하고 함께 또 얘기를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0231-8200번으로 전화 접수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돼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기간을 설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네. 특별히 이 종목 유증을 받을까요? 등등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죠? 네.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함께 접수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딱 오자마자, 통화저씨 환영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네. 예. 이제는 민경수 앵커라고 불러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이제 통화저씨가 반가워요. 됐어요. 예. 이렇게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네. 저는 뭐 더 좋아요. 여러분들. 예, 통화저씨라고 불러주시면은, 요즘은 이제 저의 어떤 새로운 이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보니까요,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벌써 이렇게 조금씩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SOS랩, 요 부분에 대해서도 좀, 10% 오랜만에 반등 쭉 하고 있는데, 종목 상담 신청. 예, 이렇게 네. 종목 상담 신청해주신 분들도 있고요. 네. 한방님께서는 창호행은 20% 계좌 수익 포기하고 휴가 간 거예요? 하셨는데. 예, 여러분, 네. 창호행은요, 아직은 돈보다는, 좀 더 즐길 게 더 네. 중요한 그런 나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인연이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 또 호치민에 인연이 예.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 오면 후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혼자 갔다가 또 둘이 같이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글 많이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네. 후리지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해주셨고 나이아님께서 통 아저씨다 캬 네. 이렇게 글 남겨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지금 통아저씨 왔다고 이렇게 환영해 주시는데 네. 북고님은 요새 통통팟이 저녁으로 가서 맞아요. 통아저씨 잘 못 본다. 예, 저녁에 오세요. 예, 저녁에 낮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저녁에 장 끝나고 나서 오히려 막 우리가 계속 차트 안 보고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퀴즈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 그냥 편하게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몇 생각이 시라고요? 들어요. 저녁 8시 반이요. 네. 예, 8시 반이니까요. 딱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 딱 보시고 그리고 주무시면은 딱 좋은 시간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저녁에 시간 바뀌고 나서 한 번 좀 들러봤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상금 타기에 조금 더 유리한 환경 이럴 때 또 지금 현재 과도기. 그래요. 네. 예. 그러니까 이때 딱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쉽게 우승을 거머쥐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 랭킹쇼는요. 네. 여러 가지 종목 상담과 함께 또 재미난 랭킹, 재미난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재미없는 것도 재밌게 만들어주시는 분을 저희가 모셨잖아요. 오늘요
오늘도 예. 저희가 또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그래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썰들 쫙 다 방출을 좀 해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기대하면서 오늘의 그럼 랭킹 키워드 오픈해 볼게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카공족. 진짜 할 얘기 많습니다. 카공족 뭔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카공족. 말 그대로 카페에서 공부하고, 저는 카공죽족이라고 그래요. 죽족. 우리 속된 말로, 이게 좀 방송에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죽 때리고 있는. 점점점. 네. 그래서 네. 카페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길게 채우시는 예. 그런 예. 분들. 약간은 사실은 좀 얄밉기도 하고, 네, 부르면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오늘 이 카공족이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기도 해서, 예. 그래서 랭킹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오늘의 그렇습니다. 랭킹 함께 보시죠. 네. 네, 이러지 말자. 우리 제발 이러지 좀 합시다. 예. 그래서 꼴불견 카공족, 이 예. 카페 꼴불견 탑5 조사 결과가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 그것도 제일 싼 거. 아메리카노 근데 딱 한 잔 시켜놓고. 올해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예. 근데 사실 저것도,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오히려 좀 한가한 때 가면은 뭐 저렇게 계셔도 맞아요, 좀 손님이 맞아요.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주니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바쁜 시간에, 우리 흔히 말해서 뭐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죠. 맞아요. 이때 가서 이제 한 잔 시켜놓고 계속 있으면은 요거 조금 좀 그렇긴 하죠. 저녁 예. 식사 시간 바로 뒤에 다들 카페 찾아서 한 잔쯤 하실 때 그때 저렇게 막 네. 데스크탑 펴놓고 있으시면 사실은 좀 그래요. 카페 사장님 속상하실 거예요. 카페 사장님 저 때보다 더 화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 점심 시간에. 아, 그쵸. 점심 시간은 진짜 막 몰려서 폭주하는 시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회전이 좀 이렇게 빈번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직장 주변 같은 경우는 사실 식사하고 와서 사무실 들어가기 전에 한 1, 20분 앉아있다 가신단 말이죠. 이제 그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이제 또 사장님들 또 이러죠.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게 이 통아저씨 예전에 구옥 카페 사장님이셨어요. 그렇죠? 제가 카페를 한 10년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공 분야세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자, 예. 그리고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 자 무리한 정숙, 자리 변경 요구, 뭐 요거. 이것도 공부해야 좀, 됩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큰 소리로 김 사장, 그래, 어디, 이따가, 그래, 그거, 샀지나, 그거. 그러니까, 삼성, 내가 샀어. 잘했잖아. 내가 뭘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저는 이거 좌석하고 콘센트를 독점하시는 분들. 사실 배터리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이제 콘센트를 찾아보면 거기에다가 멀티톱까지 꽂아 가시면서 데스크탑에다가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네. 프린터를 꽂아서 쓰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갖고 지금 오죽하면은 그 S 카페 네, 별다방에서. 있잖아요. 예, 별다방에서 예. 이거 이제 막자고 맞아요.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예. 좀 심한 분들은 조금 좀 많이 심한 분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으셨던 얘기 있으실 테고요. 지금 실제로 카페에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랭킹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랭킹 1위는 뭔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또 카공족과 관련된 또 사연이 있다면은 또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게시판에도 많이 좀 글을 남겨주고 계시는데 과연 오늘 종목 상담을 함께 하면서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는 과연 어떤 카공족을 꼴불견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근우입니다. 예, 전문가님도 어떻게 카페 자주 가세요? 네, 자주 갑니다. 가면은 좀 어떤 분들이 조금 좀 꼴사납다, 이런 느낌이 드세요? 사실 저는 그 사람들이 많이 없는 데만 골라가서 잘 못 봅니다. 그런 것들을. 근데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도 좀 책도 보고 하는 류라서 네. 이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곳에서는 좀 오래 앉아있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용한 카페는 오히려 제가 앉아있거나 또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카공족 분들이 있다라는 게 단점보다는 허행한 가게보다는 좀 더 다른 고객들이 진입하기 쉬워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좀 조용한 카페를 선호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는 카공족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얘기하시는 게 제가 이제 카페 사장을 해봤잖아요. 네. 저런 분들은 한가한 시간에 오시는 거 너무 환영이에요. 예, 왜냐하면 진짜
우리 아마 사람들 심리가 그럴 거예요. 지나다니다가 여기 한번 들어가 볼까 했는데 아무도 없으면 맞아. 좀 그런데 네. 여기 뭐 사람 없는데 이유가 있는데 뭐 이러면서 잘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식당도 게시할 때 앞에 테이블에 앉으라 있으라고 막 하잖아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김근우 전문가님 같은 분들은 아주 환영할 만한 사람이죠. 그쵸. 예, 네. 그래서 김근우 전문가님은 카공족을 크게 이렇게 신경 쓸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또 카공족에 선순환 작용도 있으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은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상담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카공족 얘기와 함께 또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오늘 첫 번째로는 재룡전기 한번 골라봤습니다. 재룡전기. 네, 이런 전력 설비, 오늘 인프라 그리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종목군들이 미중 간의 이 관세 이슈로 인해서 또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사랑님께서 올려주셨고 태양광 바람님 두 분이 궁금하다고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네. 자, 우리 태양과 바람님은 지금 46,600원에 지금 비중 10%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네. 다른 전력수에 비해서 오르지 않는다. 어떻게 좀 교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우사랑님 같은 경우는 43,000원에 진입하셨고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예. 전문가님 요거 재룡전기 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랠리가 펼쳐질 때 재룡전기를 포함해서 이제 중소형 변압기가 주력 매출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못 따라가는 형태들을 보고 참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건 거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전력 설비의 매출이 많이 잡히는 곳, 수출의 동향에서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건 현재 미국이고, 그리고 이외에 유럽이라든지 중동향 변압기 같은 경우도 대부분 대형 변압기만 팔립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대형 변압기의 용도에 들어가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이외에 중간 변압이라든지 이런 수요는 왜 줄었는가를 보게 되면 실제로 2024년에 수요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지 이전 값에 비하면은 23년도 값에 비하면 지금은 나름 성장 중인 형태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전력 설비를 보고 이게 후발주 형식으로 가겠지로 보면은 타겟 자체가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왜? 실적 괴리감이 많이 커진 지 오래됐어요. 대형 변압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LS일렉이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들, 또 산일전기나 일진전기 같은 기업들은 잘 가죠. 그렇다 보니까 기대값은 좀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는 2025년 상반기 그리고 2024년 하반기에 재룡전기 같이 이제 중소형 변압기 기업들이 먼저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 시사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실적이 빠진 만큼 이미 주가는 내려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정 주가 레벨에 있고 그럼 이후에 성장값이 좀 도출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주가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여부가 중요할 건데 저는 이제부터 해서는 다시 한번 뭐 폭발적인 랠리급까지는 아니지만 가져가 볼 만한 가격대에 진입했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4만 원 정도 있고 실제로 이분 같은 경우는 한번 출발할 때 따라가서 사신 것 같아요. 다만 이 가격권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 빨간 동그라미 친 구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는 가져가는 전략 괜찮다. 근데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중소형 변압기 같은 경우는 주도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주도성이라 하면 우리가 시장 순환매 돌 때 A 갔다 B 갔다 C 갔다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보통 보면은 A나 B, C 이제 탑 티어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순환 주기가 굉장히 빨리 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들고 가다 보면 계속 수익이 찍혀요. 늘어납니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재룡전기 같은 기업은 한번 재료 붙으면 쏘고 제자리 오고 쏘고 제자리 오고 하는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한번 위로 올라가게 되면 5만 원 레벨부터는 수익 실현하는 자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다른 대형 변압기를 토대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계속 올타임 하이를 월별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과는 별개죠. 우상향의 기조보다는 재료 붙으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잡고 재료 붙으면 팔고 하는 형태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레벨부터는 저는 매도로 보셔라라고 의견 드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끌고 가는 거 그렇게 나쁜 전략은 아니다. 이 정도로 인지해두면 되지 않을까 전략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재룡전기 봐드렸습니다. 지금 5만 원입니다. 네. 이쯤 오면 수익 실현하셨다가 빠지면 다시 접근을 했다가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의견 드렸으니까요. 네. 두 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네. 자, 우리 좀 한 종목 좀 더 볼까요? 유튜브 베리베리님이 지금 코미코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71,463원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10% 현재. 근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코미코 71,000원대 들어가셨으면은 뭐, 지금
상위권이세요. 일단 10% 이상 수익은 그쵸. 보신 거고 최근 이틀 동안의 어떤 상승세도 좋았고 지금 계속해서 기사들도 나오는 게 앞으로에도 미래 가치도 뭐 한 10만 원대까지는 좀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내다보고 있는 지금 시장의 전망이니까 네. 이 부분도 좀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미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와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또 10만 원까지 본다고 또 미네커님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SK 하이닉스가 또 열심히 질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반도체 장비주들도 같이 계속해서 잘 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코미코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마루님, 네 종목 하셨는데요. 네. 김구현 전문가님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코미코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코미코 지금 좋죠. 지금 좋은 거는 이제 반도체 전반적으로 좋은 것도 있고 데이터가 많이 올라오는 쪽에 코미코도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미코의 이제 주력은 반도체 부품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세정 관련 장비, 세정 관련 부품, 코팅 관련 장비, 코팅 관련 부품입니다. 이쪽이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 잡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레거시 단위부터 HBM까지 우리가 잘 아는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코미코 제품들을 대부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도체 업황이 돌아섰을 때 이런 기업들은 가치 실적이 올라가는 구조를 먼저 띄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지난 1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왔냐? 좋았습니다. 2분기 실적도 좋을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 또 하나는 1분기 때 생각보다 많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좀 드렸었냐면 소재 기업들 그리고 부품 기업들 이런 애들 중에 먼저 움직이는 애들이 등장했을 때 걔네들을 잡는 게 우선적으로 반도체 전략에서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걔네들 다음 타자 가는 애들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코미코는 사실 선발대의 형식입니다. 근데 보면요, 아니 전문가님 이게 SK 하이닉스나 이제 대장주들처럼 뭐 위로만 뻗지 않고 변동성 잡히는데요. 그건 당연하게도 코미코가 이제 대형주라든지 수급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하면 빵빵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매수가 매수를 부르고 조금만 빠지면 바로 저가 매수 붙고 이런 형태의 종목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미코 같은 경우는 선발대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해서 쭉 가져가는 거 지금부터 전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이 점은 유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지금 가격대에 진입을 하셨던 이 레벨은 싼 가격이 아니죠. 이게 쭉 빠졌을 때 담아뒀다라면 오히려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지만 이미 좀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따라가셨거나, 올라갈 때 여기서 따라가셨거나, 이 세모 표시한 2개 구간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구조로 잡히면 쭉 홀딩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어요. 왜? 변동성이 큰 애니까.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좀 분할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의견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 얘가 이제 위로 뻗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뭐 동의하고, 저도 그런 방식으로 방금 말씀을 드린 건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이게 1번이라면, 이렇게 갈 겁니다, 또. 그러면 수익 반납이 좀 자주 이루어질 수 있겠죠. 팔아야지 못 팔고 내려오면 여기서 팔게 되고 이런 구조가 잡히기 때문에 전 지금 구간부터 이제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잡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의견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미코가 변동성이 크잖아요. 사실 이런 종목들은 제일 베스트는 트레이딩의 영역입니다. 빠지면 잡고 올라가면 팔고 빠지면 잡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되게 적합한 종목이라 쭉 홀딩하는 형태보다는 올라갈 때마다 분할 릭저를 통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얘가 변동성을 통해서 내려올 때는 어떤 형태로 바라봐야 되냐. 딱 봐도 데이터 좋죠. 실적 잘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 지금 업황 전반적으로 좋죠. 여기에 쉬고 있었던 삼성전자가 파운드리형 재료까지 쭉쭉 붙어주고 있죠. 그러면 안 살 이유 없네. 빠지면 또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이런 구조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한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저는 그거 싫고 그냥 잡고 진득하게 가고 싶어요 하시면은 아직 출발 안 한 곳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고가 트라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 점만 잘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도를 통해서 익절하시면서 가라. 이렇게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수익 잘 내고 계시는데요. 이 분할 매도로 익절하는 전략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트레이딩에 적합하다. 그 외에도 들고 계시는 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수익 미리 축하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코미코까지 두 종목 좀 알아봤고요. 네. 자, 우리 지금 유튜브에서도 지금 커피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즘 커피, 캡슐이 네. 대세다. 뭐 그래서 캡슐 커피도 너무 맛있는데 뭐 굳이 카페 가느냐 이 이렇게 얘기가 왜 하시는데. 나왔냐면요. 예. 슈팅스타님께서 예. 사무실에 카페를 차리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예. 요즘에 캡슐 하나면은 카페 예. 부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캡슐 맞아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왜 이제 집에서 아니면 이렇게 사무실에서 내리는 카페가 예. 또 못 만들어주는 메뉴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이제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카페를 가야 되고 또 아니면은 사실 카페라는 기능이 우리가 꼭 커피를 마신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의 존재는 분명히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내가 뭘 좀 더 선호하느냐 막 요 차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얘기 나온 김에 랭킹 5위부터 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저 궁금해요. 통아저씨 오면은 네. 제가 꼭 캐스터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예, 우리 정수지 캐스터 예. 5위 뭘 것 같아요? 저는 5위 예.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가 아닐까라고 음료 한 생각이 잔으로? 드는데요. 일단 예. 또 우리 통아저씨가 예. 카페 사장님이셨잖아요. 한 잔 5,000원짜리도 안 되는 커피 예. 시켜놓고 한 4-5시간 있으면 예. 어떨까요? 아니 뭐 앉아 계시는 건 괜찮아요. 앉아 계시는 건 괜찮은데 막 예. 우리 이제 아마 카페 사장님들 보고 계시죠? 이제 제 얘기 공감할 거예요. 한 4인석, 6인석 요런 데 딱 한가운데 앉아가지고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시켜놓고 있으면은 막 5명, 6명 단체 손님 들어오거든요. 못 받잖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속상하죠. 예, 예. 네. 뭐 어떤 분들은 눈치껏 제가 일로 갈게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분들도 있는데 네. 대부분들 딱 보고서 모른 체예요. 막 이러고서 그러면 이제 속상합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정수 앵커는 지금 한 잔으로 오래 오래 있는 있기가 분들 1인 것 같다. 예, 우리 한번 그럼 5위 한번 살펴볼까요? 예. 랭킹 5위 보여주시겠어요? 5위는 좌석 콘센트 독점. 이것이 5위로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좀 경험을 해본 것도 있고 예, 예. 하다 보니까 저게 좀 순위가 위에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5위 벌써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다는 건데 네. 보니까 오늘도 볼링 연습님께서는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저는 오래 있을 것 같으면 다시 한 잔 더 주문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 아니면은 예. 뭐 아예 저같이 이제 커피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뭐 한 잔 마시다가 얘기하면 목마르면 또 한 잔 시켜 먹고 이제 요렇게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좌석 이렇게 독점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큰 자리 같은 거 네네. 혼자서 이렇게 독점하고 계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이제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시키는 분들도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한참 말이 많았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거요? 4시 와요. 네. 4명이 와서, 나는, 오늘 커피 먹었어. 나는 그냥 네 거 한 잔 뺏어 먹을래. 네, 하면서, 맞아. 4분이 와서 커피 2잔 두 잔 시키고, 시켜서 5분이 나눠 먹고. 와서 2잔 시키고. 그래서 더 얄미운 거는 컵 좀 주시면 안 돼요. 맞아요. 커피가 너무 진한 것 같아. 우리 물 좀 물탕. 타서 먹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그래요. 어쨌든 저희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요즘 그래서 뭐 1인 1잔씩 메뉴. 시켜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1인 1메뉴 시켜야 된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뭐 그 사장님들도 고충이 있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뭐 고객 입장에서도 사장님 입장도 다 이해는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은 약간 서로 간의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5위는요. 좌석이랑 콘센트 독점하는 거 뭐든지 다 적당히 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5위였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저희 시장 분위기도 좀 잠시 보고 올게요. 네. 양쪽 지수는 여전합니다. 종목이 계속해서 좀 바뀌는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 어떤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정수지 캐스터 만나봅니다. 네, 월요일장 실적과 개별 이슈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 랭크됐는데요. 새 정부의 원전 정책과 함께 베트남의 원전 협력 기대감 속에서 원전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장중에 7만 원 선까지 터치했습니다. 2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7만 1,000원 선에서 숨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고요. 3위에는 엔케미 랭크됐습니다. 전해 기업으로서 배터리 핵심 소재 기술이 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며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4위에는 카카오가 랭크됐습니다. AI 드라이브에 오늘 반등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6만 5천 원 부근 지나갑니다. 5위에는 하나오션이 랭크됐습니다. 노란 봉투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익 실현에 대한 수혜가 나오면서 이제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속에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위에는 대한전선이 올라왔는데요. 미국 정부가 중국산 통신용 해저 케이블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오늘 대한전선은 17,000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7위에는 삼성 SDI가 올라왔는데요. ESS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23만 4천 원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고요. 8위에는 전진건설로봇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크라 재건 관련주로 전진건설 로봇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9위에는 코스모신 소재 올라왔습니다. 리튬의 수급에 대한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기대감 속에서 코스모신 소재는 수혜주로 현재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위에도 역시 또 리튬과 2차전지 관련주 랭크되어 있습니다. 3기 에너지솔루션, LG 에너지솔루션의 ESS 전장 부품을 대규모로 공급했다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는데요.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대한조선이 랭크됐습니다. 조선기자재 관련주로 오늘은 3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12위에는 세명전기가 올라왔습니다. 세명전기는 오늘 또 전력설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11,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해냈습니다. 13위에는 SK하이닉스가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쉬어가고 SK하이닉스가 3%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에코프로비엠 랭크됐습니다. 리튬 가격의 회복세와 함께 ESS 수주 기대감 속에서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 뜨겁고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13만 2,500원 선까지 장중에 회복해냈습니다. 15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하반기 커머스 사업에 대한 성과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이틀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16위에는 EV 첨단 소재 랭크됐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현재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17위에는 달바글로벌 랭크됐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던 K뷰티 관련주 달바글로벌인데요. 상장 이후 첫 실적을 발표했지만 너무 높았던 기대치에 오늘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8위에는 SY스틸텍이 올라왔는데요. 역시 재건주 미러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당일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황이고요. 19위에는 스튜디오미르 랭크됐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인 캐대언의 열풍 속에서 OST가 미국의 빌보드 차트 2위에 등극하며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어서 18위에 포스코 퓨처엠까지 랭크가 됐습니다. 중국 전구체 기업의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역시나 2차전지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2차전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ESS 시장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최소 3개월간 리튬 공장을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리튬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관련주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정수지 캐스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은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이 채굴을 좀 중단했고 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으로 여겨졌던 어떤 리튬에 대한 부분 사실 이제 전기차에 대한 둔화 이제 어떤 산업이 조금 이제 둔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언밸런스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급도 좀 맞아떨어질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회복은 좀 기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오늘 2차 전지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싱싱 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2차 전지 긴 터널을 이제 막 지나온 것인가? 김근우 전문가님, 2차 전지 오늘의 강세 좀 어떻게 보시는지 투자 전략까지 알려주세요. 네, 최근 2차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좋죠. 여기 좋은 거는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지점을 구분해야 되냐면, 이게 중장기적인 노이즈로서 앞으로 쭉 추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이러면 쭉 홀딩하는 게 좋겠죠. 그게 아니면은, 단발성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어디 쪽의 비중이 높은가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2차전지는 사실, 최근에 이제 수주에 대한 내용이 특히나 ESS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증가된 폭 같은 것들은 앞으로 추세적인 모습에 충분히 좋은 점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걸 감안하더라도 ESS 향을 띠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ESS가 매출 비중 중에 가장 큰 기업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다른 제품들, 특히나 전기차 향의 2차전지 소재라든지 2차전지 셀이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이런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있겠으나 사실 단기적인 흐름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CATL에서 이제 장시성에 있는 리튬 공장을 3개월간 폐쇄한다라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탄산리튬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지금 앨범월 같은 경우 미국에서 이제 한 7% 정도 급등하고 마무리를 했죠. 이게 국내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건데 이게 쭉쭉쭉 올라간다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이 등락폭, 변동성이 발생하는 것들을 활용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좀 담을 수 있는 거고, 보니까 업황이 슬슬 바닥은 잡히겠구나를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봤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기업들별로 좀 차등화는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수급이 2차전지 전체에 순환이 잘 도는 것들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렇다라면은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은 사고, 올라가면 팔고 정도의 이제 트레이딩 뷰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추세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완전히 돌아왔다라고 판단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죠. 지금부터 무조건 좋을 거예요, 앞으로 엑셀 밟읍시다, 쭉 홀딩, 이렇게 하기에도 저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별로 좀 차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베스트 픽을 보자라면 셀에서는 저는 SDI가 제일 좋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가격적인 매력도 또 많이 왔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SDI 같은 경우는 제가 종종 이야기 드립니다만 캐파를 증설하는 것들을 포기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손해보는 와중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SDI를 굉장히 고평가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셀 기업에 비해서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재료로 본다라면 LFP를 이제 주력으로 최근 재료화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도 눈여겨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소재 기업 중에서는 저는 트레이딩을 한다라면 포스코 퓨처를 눈여겨볼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특수광물 가격에 대해서 등락이 있는 것들이 여러 소재 업체들한테 적용이 되고 있지만, 사실 그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좀 크게 적용받을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이익이 됐을 때입니다. 상대적인 이익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2차전지에서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화하느냐인데, 뭐 우리가 규제할 수는 없죠. 이제 미국과 또 미국의 규제를 토대로 해서 우방국들의 동일시되는 규제가 같이 들어갔을 때 수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흑연입니다. 흑연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중국 대륙이라고 할까요? 이런 형태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광물이거든요. 그랬을 때 국내에서 음극재 파일을 제일 크게 가지고 있는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는 이 트레이딩 뷰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 받기가 딱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전지는 바닥은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제가 뭐 잡혔다라고 확정 짓는 건 좀 어렵지만 잡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타당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장 수급이라든지 주요 재료들, 그리고 실적도 바닥 찍고 돌아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 수치화되는 것들이 눈에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걸 추세 우상향으로 바라보는 거는 다소 아직은 좀 이른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딩 뷰로 바라보는 게 좀 맞겠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 위주로 본다라면은 활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2차전지 물론 지금부터 악셀레레이터를 강하게 밟는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좀 한창 어려울 때보다는 지금 좀 나아지고 있고, 네. 그 중에서 또 후하게 종목까지 콕콕 집어 알려주셨죠. 삼성 그렇습니다. SDI, 여기다가 소부장에서는 포스코 퓨처의 이야기까지 좀 귀담아 들으신다면은 2차전지 오늘 잘 가고 있는데 더 큰 네. 수익을 안겨다 줄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LG엔솔도 좀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2차 전지 상황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자, 지금 또 채팅창 우리 좀 살짝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지금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는 와중에 아까 그 카페 얘기들 좀 계속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예. 자, 어떤 분들 같은 게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같이 간 지인분들 중에 이제 커피 못 드시는 분들 있어요. 있었는데, 카페인 힘드신 분들 있어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인원당 주문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좀 그렇다 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양해를 안 해주셔서 너무 야속했다. 예, 그런 그렇게 사연 말씀하시는. 오늘도 볼링연수님께서 올려주셨는데, 네. 사실 이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주시는데. 그리고 요즘은요 또 그런 거 대비해서 카페에 또 이 커피 안 든 아닌 거, 메뉴들, 맞아요. 이런 예. 것들도 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뭐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아까 보니까 개인적으로 계산대 앞에서 서로
계산한다면서 다른 사람 배려 안 하고 실랑이 할 때. 이거 차나핑님이 올려주셨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뜨끔했어요. 왜? 왜냐면은 예. 그렇게 오랫동안은 아닌데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친구들끼리 예. 가가지고 네가 계산해, 내가 계산해. 아줌마가 예. 됐는지 이렇게 가가지고 가끔 저도 그럴 때 있는데 그럴 때는 뒷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면 죄송해요 이러면서 일단은 눈 마주치는 아무나 카드를 예. 내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뒷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라는 걸 또 차나핑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난감한 게 카드를 다 모은대요. 그래갖고 쫙 펼쳐 보여요. 이 중에 하나 있어요. 뽑아주세요. 이거 골라주세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우리 상점 앵커 거를 딱 골랐잖아요. 네. 사장님 이러면서 이렇게 예. 막 진짜 나를 그냥 막 사시미 눈이 돼갖고 막 이렇게 째려보는 이제 그런 분들도 네. 있고 또 이제 그런 분들도 전 또 기억나요. 어떤? 제 친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빵집을 하는데 특히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 이제 포인트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포인트 카드 있으세요? 그러면은 있어봐라 내가 포인트 카드가 어딨더라 그러면은 한참 기다려야 돼요. 뒷분 뒷사람. 먼저 계산하세요. 이러면 좋은데. 저기 어떻게 뒷분 먼저 해드릴까? 잠깐만 있어봐요. 있어. 이러면서 좀 시간 이렇게 지체하고 그러면 뒤에 분들 막 표정 안 좋아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좀 다른 사람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카페 다녀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런 에피소드 있습니다. 코코야옹님께서 카페 네. 가서 1인 1 음료는 기본 매너 아닌가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황금마루님께서도 아까 전에 커피 못 드시는 지인분 얘기에 주스 드시면 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 또 어떤 가게는 진짜 모든 음료에 다 카페인이 들어갈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아마 예, 그분도 예. 그분 나름의 또 사정이 있지 그렇죠. 않으셨을까? 예, 아마 드실 만한 게 뭐가 없었으니까 또 그랬겠죠. 네. 예, 우리가 예. 또 일상의 매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한방님은 오히려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카페가 우후죽순 생길 때는 콘센트 많이 만들어 놓고 뭐 공부하도록 카페 분위기로 만들어 놓고서 예. 이제 와서 카공족이 많이 생기니까 이거는 뭔가 좀 이 가게 입장에서도 다소 좀 이 원인 제공을 한 면이 없잖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해서 예. 올려주시기는 하셨는데 예. 그것도 조금 납득이 되면서 적당히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저도 요거 좀 겪어봤는데 예. 예전에 제가 저기 대학교 앞에서 좀 크게 매장을 한 적이 있어요. 오. 예, 바로 학교 딱 바로 앞에 학교 정문이었거든요. 카페 잘 되죠. 시험 기간에 진짜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저희도 되게 난감해요.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뭐 노트북 펼치고 와서 커피 마시면서 시험 공부하는 것까지 좋은데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자리 맡아놓고 친구 오죠. 수업 갔다 오고 아이고, 자리 맡아놓고 그건 밥 먹으러 갔다 오고. 그럼 치워버리시죠. 그러니까 도서관 같이. 예. 근데 이게 또 예. 개인의 물건을 또 우리가 함부로 건드리면 물건을 놓고 가시니까? 이걸 또 그러니까 노트북까지 놓고 가요. 이러니까 아이고.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만질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다른 나라였으면 예.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맞아요. 예, 뭐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아이고 많이 피곤하셨네. 네, 진짜 이렇게 좀 아이고. 의자가 편하니까 네. 붙여놓고 이렇게 소파형으로 돼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전 진짜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칸막이 쳐놓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아요? 저도 뉴스에서 요즘 좀 봤어요. 예. 리아님께서 자리만 잡아놓고 사람이 어디 가고 없으면 진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볼링 연습님께서 역시 경영을 하셔서인지 에피소드 많다고 왕원야님께서도 예. 반가운 목소리 통아저씨 이렇게 네. 반겨주고 계시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저희 이번에 종목이 또 올라와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요? 유튜브 우리 피치펀치님이 올려주신 셀트리온입니다. 18만 2천 원에 진입하셨다고 5% 지금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요 정도면은 아마 지난달 7월 중순쯤에 셀트리온이 한참 이렇게 하루 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네. 그때 진입하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어쨌든 뭐 조금 더 요거는 뭐 물타기 개념보다는 추매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상담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근우 전문가님, 저희 셀트리온 이어서 상담 부탁드릴게요. 이 종목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다지 뭐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종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겠지만 물론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좋은 애들이 많기 때문에 베스트 픽이다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실적 잘 올라오고 있죠.
물론 기대값이 좀 높았어요. 이제 램시마 SC를 미국 출시하면서 신약 승인을 받아서 진펜트라가 출시될 때 실제로 자가면역 질환에서 같은 기전을 거의 다 잡아먹지 않을까. 왜? 셀트리온은 유럽 시장에서 잡아먹었던 거를 봤으니까요. 근데 아직 그 정도 퍼포먼스 값이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기대치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세게 움직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로 스탠스를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저는 앞으로 좀 기대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다고 해서 진펜트라가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냐? 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점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게 있고, 또 진펜트라뿐 아니라 시밀러들 중에 베그젤마나 램시마 같은 기존의 시밀러 같은 경우도 뭐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공식화했던 게 1조 원 정도 규모 투자해서 CDMO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까지 셀트리온의 이제 CMO, CDMO 사업은 자사 제품만 해당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CDMO는 이제 글로벌 파이 잡아오겠다. 그러니까 반도체로 치면 파운드리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절묘한 게 이번 주말간에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노이즈가 미국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생물보안법을 다시 한번 추진하는 거죠. 작년 하반기에 실제로 미국 민주당의 중진 의원 몇 명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에는 실제 통과 가능성이 다 높은 것이 작년 하반기랑 분위기가 완전 다르고, 또 하나 좀 더 구체화안이 민주당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좀 초당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실제로 국내에서 CDMO 기업들 중에 최근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ST팜이나 바이넥스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수혜주로 볼 수 있는데, 셀트리온도 거기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아시아 시장에서 이제 우시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점유율을 국내로 가져오는 형태가 기대되는 게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셀트리온은 국내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주주하는 정책을 제일 잘합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이번 주에 있는 14일 까지 세제 개편안, 그러니까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후발 형식의 이제 법안들도 처리가 될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물론 지금은 잡음이 좀 많습니다만 정책이 좀 긍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본회의 일정까지 하면 9월까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노이즈에 있는 대주주 양도세부터 해서 배당 소득세 분류과세라든지 또 앞으로 논의될 자사주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었을 때 셀트리온처럼 주주환원 정책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동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하겠지만 당근과 채찍이 병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지금 조용하잖아요. 이럴 때 담아두는 게 굉장히 좋은 전략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상담을 할 때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뜨거울 때 고점에서 사가지고 이제 속된 말로 좀 물린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셀트리온은 딱 조용할 때 좋은 애가 잘 성장하고 있고 이럴 때 가져간다? 저는 뭐 좋은 전략으로 판단합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시기에 좋은 전략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이 추가 매수였습니다. 추가 매수 좀 기다렸다 하시죠? 저는 이 17만 원 여기 깨지는 구간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봐요. 네, 지금 사지 마시고 17만 원 이탈이 발생했을 때 이때쯤부터 해서 추가로 비중을 좀씩 담으시면은 평단 관리도 아마 좀 쉽게 되지 않을까 정도 보여지고요. 게다가 덧붙여서 셀트리온은 시밀러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의 수혜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습니다만 바이오 전체 수급을 좀 더 끌어올릴 만한 가장 큰 노이즈이긴 하거든요.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금의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도 기대감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군 전문가님께서, 아직도 뭐 여전히 매력이 남아있는 이런 종목이고 접근해도 괜찮은데 다만 추매를 할 거면은 17만원 선에 대한 어떤 흐름들 보고 거기에서 17만원 만약에 하방 무너지면은 그때 진입하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군 전문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셀트리온 김근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해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시장 얘기를 게시판에서 저희가 종목 상담, 카페 얘기 이렇게 했는데 시장 얘기를 또 여러 올려주고 계세요. 네. 오늘 지수가 왜 이렇게 팍팍하냐. 지수 3210선 이어봤자 네. 글로벌 증시 대비하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지수도 아닌데 안 가네요. 네. 방어율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더니 저평가 우량주님께서 아마도 시장에 이 대주주 양도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또 견해를 올려주시기도 하네요. 네, 그래도 우리 이제 한 몇 달 전에 그 답답했던 진짜 우리 고구마 먹고 막 그냥 이런 사이다 찾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요, 네. 지금의 시장 흐름은 그래도 좀 우리가
속된 말로 살만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더 기다려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지나고 나면 예. 그때 힘들었던 거 까먹어요. 지금이 살만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예. 더위도 한창 더울 때보다 살짝 꺾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진짜 더웠을 때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네 소리가 안 나오고 아직도 덥다 아직도 해요. 덥다. 예. 우리 여러분 생각해봐요. 2018년인가? 그때 엄청 더웠어요. 와, 그때 진짜 40도가 넘어갈 텐데, 맞아요, 와, 맞아요. 열대야가 거의 30일 넘게 이렇게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여러분 지금은 아주 살만한 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우리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도 아마 카페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의 주제 카공족이고요. 카페 네. 꿀불견 탑5 맞춰보는 시간도 같이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5위는 봤고요. 4위 한번 볼까요? 예, 4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무리한 정숙, 자리 변경 요구. 네. 자, 무리한 정숙. 이거는 그거죠. 본인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좀 네. 조용히 해달라고 하는 거. 그래요. 목소리가 너무 큰 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카페는 얘기하러 오는 데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여기는 공부하러 오는 데가 아니고요. 카페는요, 커뮤니티, 진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러 오는 데인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주객이 좀 전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정말 그 입장차가 있는 게 예. 한쪽에서는 이러면서 너무 시끄럽게 한다고 이렇게 눈치 주는 사람이 싫고 또 한쪽에서는 나는 카페에 얘기하러 왔는데 말도 못하게 본인이 공부하면서 시끄럽다고 그럼 도서관 가든가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쌍방인 예. 것 같아요. 서로 예. 적당히 자리 변경 요구는 어떤 거 얘기하는 건지. 저희 셋인데 여기 좀 자리 좀 바꿔주시면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요. 근데 저거는 저는 좀 괜찮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람 봐야 이 사람이라서 예. 저도 그러니까, 뭐 이제 저게 이제 어떤 그 정도를 좀 지나치면은 예.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4명이 왔는데 우리 2명이 이렇게 4인석 있고 저기 2인석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저희가 절로 갈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보통은 예, 보통은. 예. 그러니까 서로 요거는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좀 배려를 해주면 맞습니다. 저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토마토 투자클럽의 금산 전문가는 또 오늘 랭킹에 대해서 예. 이 카공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와 함께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네.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산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산입니다. 네. 아니 전문가님 카페 가세요? 안 가실 것 같아요. 자주 가죠. 예? 네, 자주 가죠. 자주 가세요? 예. 네. 우리 어떻게 가시면은 만약에 뭐 여러분이 가시면은 1인 1잔씩 이렇게 음료 시키시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 좀 꼴 보기 싫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저희 친구들도 우리가 한 8시 들어가게 되면은 매장에 혼자 오랜 시간 머무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업주로 놓고 본다면은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커피 한 잔 시켜 놓고 뭐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손님들이 가장 꼴불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은 하나 더 제가 예를 든다면은 뭐 자리를 맡아두고 어디 장시간 이렇게 외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앉지를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개가 가장 꼴불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와중에 우리 방어율 6.79님이 다방 가시겠지. 에이 또 우리 전문가님이 그러니까요. 또 세련되신 분인데 또 어떻게 네. 또 예. 나연님께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보기에는 없는데 보기에 있는 얘기에서 일맥상통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나만 좋은 서포터님께서 창가 자리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니까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은 자리 앉고 싶은 마음은 똑같고 똑같은 소비를 했는데 이렇게 창가 자리 비켜달라고 하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군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사이 금산 전문가님께 질문 올라왔죠. 우리 네. 콩이님의 종목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지금 유튜브 콩이님이 롯데케미칼 98,562원 들어가셨고 3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추가 매수해서 더 낮춰놓긴 했는데 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이렇게 상담 부탁드린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비중이 꽤 높으시군요. 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그래서 손실을 꽤나 보고 계세요. 61,000원인데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다면은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비중이 커셔가지고 뭐 더 사시기도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기도 하고 금산 전문가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더 이상 그 롯데케미칼의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비중은 30%를 가지고 계시죠? 98,562원에 30%니까 현재 주가가 지금 61,000원이잖아요. 대략 지금 뭐 한 30% 정도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투자에 함에 있어서 있잖아요. 이거 하나는 반드시 지키세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적자에서 있잖아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이런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종목군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 같은 종목 있죠. 이거 보세요. 한국전력 보세요. 한국전력 같은 종목은 적자에서 흑자로 돌았으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세가 크잖아요. 그죠? 한국전력. 뭐 추가적인 오늘 물론 조정을 받고 있으나 이런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롯데케미칼은 계속적인 적자잖아요. 흑자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죠. 최근에 계속적인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으면 흑자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올해도 여러분들 적자가 유력하잖아요. 그죠? 흑자가 전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주가가 반등을 주기가 쉽지 않은 거죠. 보세요. 롯데케미칼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부터 보세요. 2022년 적자잖아요. 2023도 적자죠. 지난해 적자잖아요. 올해도 적자가 유력합니다. 만약에 올해 적자가 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보세요. 지금 4년 동안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런 종목에다가 비중을 여기다가 30% 정도 실으시면 되겠습니까? 올해가 적자를 벗어나서 흑자로 전환된다면 모를까? 올해도 흑자 전환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종목은 비중을 늘리시면 안 되죠. 이제는 이 종목은요, 시간적인 여러분들 그 기간을 상당 기간 동안 고생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천 NCC가 부도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보세요. 여천 NCC가 있잖아요. 요 여천 NCC는 여러분들 예전에 보면 예전에 대림산업하고 하나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반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DLENC지만 예전에는 대림산업이잖아요. 대림하고 하나가 여천 NCC의 지금 지분을 절반씩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여천 NCC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 나오죠. 오늘 그래서 지금 DLENC 주가가 많이 하락을 보이고 있지 않아 볼까요? 지금 DLENC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요 DLENC가 오늘 주가 하락세 보세요. 10% 급락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하나에는 하나 솔루션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하나 솔루션 지분 오늘 보세요. 4% 빠지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지금 하락주가 너무나 좋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비중을 30% 실은다는 것은 이 돈이 묵혀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딱 돌파하는 종목 제가 시황에도 올려놨는데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바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낫죠. 이게 더 추가 매수하시면 안 되죠. 다만 지금 롯데케미칼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가져갈 생각이 있다면 가져가세요. 최소한 1년 이상 보유할 자신이 있다. 이러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분께서 98,560원에 30%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겁니다.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우리가 말 그대로 기술적인 반등입니다. 추세적인 상승세가 아니고요. 기술적인 반등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냐면요. 적어도 8만원 가까이에 나와요. 아무리 종목이 좋지 못해도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8만원이잖아요. 이 정도 오면요. 여기서 고민을 하세요. 제가 매도하라는 말은 못하겠고
8만 원 정도 오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게서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지금 자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저 30%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는 이게가 일봉이고 이게 주봉이고 월봉 차트.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주가는 최저점에 와 있는 거 맞아요. 가장 저점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점에 와 있더라도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지 않기 때문에 요 상승 여력이 크지 않아요. 따라서 8만 원 정도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셔가지고 걱정이 네. 더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화학 섹터 업황이 좀 좋지 못해서 다소 좀 보수적인 의견 나왔습니다. 네.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출까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좀 실적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러니까요. 금산 전문가 얘기한 예. 것처럼 흑자로 좀 전환되는 이런 어떤 과도기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충분히 어떤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지만 지금 요 종목 가지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거 좀 참고 이건 깊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콩이님이 보고 계셨어요. 상담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네. 한번 좀 잘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금 카페 얘기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계시는데 예. 아까 보니까 저 그 얘기 봤어요. 카페에서 스킨십 하는 분들 꼴불견. 예, 저희 지금 보기 5개는 없었는데 예. 이것도 저도 좀 공감이 되긴 해요. 저희 이제 보통 이제 젊은 혈기에 어떤 대학생들이나 예. 이제 이런 분들이 학교 앞 카페에 옛날에 그런 분들 되게 많았죠. 예, 근데 그래서 옛날에 대학교 앞에는 일부러 이렇게 소파 이렇게 높이 이렇게 돼 있는 소파들 약간 있잖아요. 파티션 같이 벽 예. 그런 거 이렇게 일부러 해놓은 그런 카페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JH님께서 전 커플들 한 스킨십이 제일 꼴불견이던데 네. 이건 아예 없네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공감돼요. 예. 어떤 예. 얘기신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꼴불견 중에 또 한 분은 이런 네. 분들이에요. 좀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아니 아예 그냥 지긋한 할아버지들은 또 그나마 좀 괜찮은데 한 5, 60대 분들 이런 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꼭 직원들한테 반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어디도 맞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은 좀 너무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자중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예. 지긋하신데 이렇게 예. 존댓말 쓰면서 예.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더 품이 있어 보이고 멋있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죠. 그쵸? 예. 그리고 나가면서 또 한마디, 잘 마셨습니다. 또 네. 이렇게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 좀 이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경범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바로 에코앤드림입니다. 이 종목 24,900원에 사셨고요. 비중 20%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2차전지 잘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종목도 2차전인데 많이 못 가요. 게다가 그동안에도 사실 2달 정도 바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 이경범님도 그게 걱정이신가 봐요.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한 3% 정도 고개를 들고 일어나는 모습인데, 자, 어떻게 여기에서 좀 더 기다려 봐야 될지, 아니면은 다른 2차 전지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요거 우리 금산 전문가님께 좀 도움을 받아볼게요. 전문가님. 예, 에코앤드림 네. 어떻게 저 2차 전지 흐름 계속 편승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에코앤드림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여러분들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쪽이잖아요, 그죠? 특히나 촉매 소재 쪽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전구체 쪽인데 워낙 지금 낙폭이 크죠. 이제 이 기업은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종목을 진단할 때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재무제표를 제가 항상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얻어지는 그 규모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얼마나 되는가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 이 기업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재무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부채가 얼마 정도 되고 현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있느냐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은 맨 아래 보시면 현금 흐름표. 이 기업의 지금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알고 주식을 하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종목을 잡는 거죠, 그죠?
이걸 여러분들이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주식을 가지고 기다리면 언제든지 내가 산 가격에 올라오지만 그렇지 못한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요. 엄청난 손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에코앤 드림 보세요. 제가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한 가지만 제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보시면은 요 부채 규모가 영업이익은 여러분들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한 5억이나 4억 정도. 기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5억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5억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앞으로 실적은 좀 증가가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부채의 규모를 보세요. 599억에서 534억에서 1840이 지금은 2116억이죠. 그죠? 요 부채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영업이익을 여러분들이 영업이익이 만약에 정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채가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업의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아지겠죠. 그죠? 이게 보시면은 지금 요 부채를 보세요. 부채 규모가 이게 보면은요. 이게 단기 차입금이에요. 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이 단기 차입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에요.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은행하고 협의를 잘해서 연장을 할 수 있겠죠. 이 단기 차입금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게 3억에서 33억에서 540억에서 660억이잖아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지금도 양대시장에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 많아요. 차입금이 없이 경영하는 기업이 많다고요. 요거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걸 여러분들은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더하기 빼기를 먼저 배우시고 난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들 더하기 빼기를 못하면 어떻게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꼭 제가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는 반드시 봐야 된다. 피해를 봐야 되고요. 여러분들 BS를 봐야 되고요. 현금 오름표를 보셔야 돼요. 요 세 개는요. 반드시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않고 주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딱 한 100개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에 마음 놓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100개밖에 안 됩니다. 더 심하게 제가 이야기해보면요. 한 50개 정도밖에 기입이 안 돼요. 이 정도만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알짜배기 종목들 있잖아요. 부채도 없고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면서 부채가 없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획을 먼저 해야 되느냐. 물론 상법 개정도 중요합니다. 상법 개정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수반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좀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좀비 기업들. 2년, 3년, 4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가감하게 저는 대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게 가장 우선적으로 저는 그게 먼저 시행이 돼야 된다. 그래야 개인들이 그런 종목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개인들이 여러분들 골뱅도고 하는 이유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을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 정부에서는 가장 먼저 할 일이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약 한 100개 이상 되는 종목 가감하게 대출시켜야 된다. 저는 그걸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이게 나와 있는 에코엠 드림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 종목이 주가가 한때 주가가 여러분도 얼마짜리입니까? 거기가 9만원대 종목이잖아요. 주가 9만원대 주가 올라간 거죠. 여기가 거의 9만원이잖아요. 이 9만원대 종목이 지금 주가 얼마예요? 지금 23,000원에 와 있죠.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거예요. 제가 시황에도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제가 시황에 뭐라고 올려놨냐면은 여러분들
캐점 일시적 침체 구간을 통과, 리튬가 상승, ESS 모멘텀, 무엇보다도 거간 가격적 조정으로 밸류 부담이 낮아지면서 선도 종목군 LG 에너지 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LNF 중심으로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2차 전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시향을 제가 올려놓은 게, 오늘 시향을 잘 보세요. 제가 새벽에 6시 29분에 제가 시향을 오랜만에 제가 올려놨어요. 앞으로 제가, 약 한, 10일이나 보름 만에 제가 한 달에 한 2번이나 3번 정도 내가 시향을 올려줄 거예요. 그 시향을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에코엠 드림, 2차 전지 소재 쪽이라서 기술적인 반등은 아마 시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의 3만원 정도까지의 리바운드가 나올 수는 있는 거죠. 이 정도 오면 이기서 결정을 하세요. 지금은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단 3만원 정도 오게 되면 거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네. 자, 에코앤드림 요거 얘기했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또 혼났어야죠.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가장 근본적인 것들, 재무제표부터 좀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투자의 방향성을 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에코앤드림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적합한 종목은 아니다. 그러니까 추매나 이런 부분, 비중을 늘리거나 이런 부분은, 과감히 포기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계속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네요. 그리고 저희 카공족 카페에서의 꼴불견 관련된 이야기, 이 랭킹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예원 신당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아니 통화저 씨를 모르시나 봐요. 이분은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낯선 아저씨 아니고 낯선 남자가 어디예요? 감사하네요. 또.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내일 또 색이 다른 또 다른 낯선 남자 이렇게 또 통화저 씨와 함께 랭킹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창원앵커 휴가 갔어요. 네. 준호님께서 집에서도 안 하는 공부를 카페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래요. 공부하실 거면 도서관도 있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카페에서 공부하면 잘 돼요? 이게 그런 논리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조용한 것보다 약간의 우리 그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나? 약간의 소음이 좀 있는 게 오히려 더 집중도 잘 되고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래서 요즘 이제 카페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공부는 저는 도서관 가서 하는 걸 추천드려요. 예, 물론 개인의 취향이지만 남에게 피해만 안 준다면야 뭐 카페에서 공부를 하시든 스튜디오에서 공부를 하시든 뭐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 보니 또 파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 시간 랭킹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랭킹 3위도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 남은 게 뭐죠? 지금 뭐 우리 5위, 4위 이렇게 무리한 정수, 그다음에 좌석 콘센트 요거 2개 얘기했고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 큰 소리로 통화대화, 다리 맡아두고 잠시간 외출. 이렇게 1, 2, 3위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3위를 한번 맞춰볼게요. 3위 나와라. 3위는요,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 여기서부터 퍼센티지가 꽤 되네요. 17%가 음료 한 잔으로 오래 있기를 또 꼴불견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렇다 보면은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하기 하고요. 큰 소리로 통화나 대화하기가 1위 아니면 2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논리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커피값이 왜 이렇게 비싸? 뭐 밥값, 밥 한 그릇 가격이야. 뭐 요즘은 이제 밥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점점 커피 가격은 점점 내려가는데 카페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은 점점 오래되고 음료 한 잔 딱 갖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로 어떤 생각의 논리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보기 가운데서 신기한 게 정숙도 꼴불견에 있고 큰 소리로 대화도 또 꼴불견에 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더 꼴불견이냐, 이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일단은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게 더 꼴불견인 거 아니에요? 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리한 정숙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근데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여기까지 저희 3위까지 알아봤습니다. 1, 2위 저희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 잘 맞춰주시고요. 그러면 시장 분위기도 좀 봐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가 하락으로 살짝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네요. 자, 이 부분도 이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지 캐스터하고 다시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수지 캐스터.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3위의 재룡산업이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미중 갈등 속에서 전력선비 관련주 반사이 기대감에 오늘 장중에는 8,000원 선을 돌파한 재룡산업이 올라왔습니다. 5위에는 네이처셀 올라왔습니다. 알바이오와 네이처셀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클리닉이 일본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자폐증 재생의료 치료 승인을 받으면서 오늘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7위에 우양이 랭크됐는데요. 김밥 열풍이 쉽게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캐대언이 다시 한번 미국의 빌보드 OST 2위까지 등극을 하면서 김밥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양은 현재 11%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9위에는 블루엠텍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비만 치료제 마운자류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주로 주목받으면서 블루엠텍이 9위에 올라왔습니다. 13위에는 로보티즈 새로 랭크됐는데요. MSCI 지수 신규 편입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는 91,300원을 경신했습니다. 현재는 88,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IT캠이 랭크됐는데요. CDMA 관련주로서 새내기주입니다. 오늘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위에는 진바이오텍이 랭크됐는데요. 이대주주의 지분 확대와 함께 경영권 참여 선언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5,790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 대한 이슈 앞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재건 관련주들도 뜨겁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참석 여부에 따라서 전쟁의 향방이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는 주춤하고 있고 재건주는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재건주 지금 시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할까요?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네. 끝이 날 것 같다니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인데 네. 또 이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지 캐스터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오늘 재건주 잘 가거든요. 그렇다면 재건주 조금 더 홀딩을 하면서 이 테마를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뉴스가 나왔을 때 여기서는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될 것인가. 금산 전문가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 어떤 시각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알려주시죠. 네, 그 15일 날 이제 그 러시아와 미국이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하죠. 알래스카에서. 이제 재건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을 한번 보면은 먼저 국내 종목보다는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세계 1위의 중장비업체 캐터필라예요. 캐터필라 주가를 한번 잘 보시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이게 주봉이고요. 월봉 차트 보세요. 월봉으로 보면 사상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주가가 상당 부분 주가가요, 지금 이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결국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이 종결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캐터필라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사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죠? 우리나라의 지금 건설기계 종목군들은 물론 단기간의 주가 흐름도 좋았지만 하나 볼까요? 제가 지금 락스 찬스나 제가 아카데미에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이냐면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보세요,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죠? 이게 HD현대 인프라코어고요. 그 다음은 HD현대 건설기계입니다. 보세요, 흐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HD현대 건설기계나 HD현대 인프라코어를 보시면요, 주가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죠. 이게가 일봉이고 주봉이 월봉입니다.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초과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대웅주를 매매하실 때는요, HD현대 건설기계를 매매하시든지 HD현대 인프라코어를 요 둘 중에 하나를 매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보통 우리가 이런 종목은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시가 종익이 좀 크잖아요. 그냥 중형주잖아요. 그죠? 현대 인프라코어도 중형주고 현대 건설기계도 중형주잖아요. 중형주 요 두 종목을 압축하는 것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 소형주를 하고 싶다. 소형주 제가 실적이 좋은 소형주가 몇 개 종목이 있다면요, 한 뭐 3개 정도 되는 종목이 있는데 하나 보면은요,
예, 진성 TC라는 종목 있죠. 요 진성 TC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보세요. 요 진성 TC는 캐터필라의 거의 100% 예, 부품을 공부하는 업체죠. 우리가 하부 주행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시우라든지 롤러라든지 아이들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진성 TC도 괜찮아요. 이 종목도 괜찮고요. 그 다음은 DY 파워라고 있습니다. 이게 나와 있는 게 DY 파워입니다. 실적이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소형주들은요, 실적이 괜찮은 종목을 저는 이야기해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은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게 대창반조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대창반조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 기업을 있잖아요. 기업을 그 분석하는 사람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대창반조가 실적과 재무 안정성이 뛰어난 기업이에요. 이게 소형주지만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시면 돼요. 소형주를 매매하더라도 예, 이 보시면은 예, 이게 대창반조잖아요. 그죠? 이게가 예, 재무제표 보세요. 보시면은 연간 영업이익을 499억, 464억, 360, 올해 한 400억 정도 나오죠. 그죠? 이 조그마한 기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부 주행체라고 있잖아요. 굴삭기 같은 거, 불도저 같은 거, 이때 하부 주행체가, 이게요, 다 체인으로 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들. 이게 상부 롤러, 하부 롤러, 아이들러, 슈라고 있잖아요. 요 구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부 주행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에서는 대창반조가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연간 영업이익이 400억씩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 예, 재무제표 내려왔어요. 예, 재무제표 보시면은 보세요. 부채가 아무것도 없죠.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저는 중요시 여깁니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깨끗하잖아요. 부채라는 부채가 없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우리가 무차입 경영하는 그런 기업이죠. 그죠? 이런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이 더럽지 않아요. 왜 시장이 더럽는가? 더러운 이유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고 남들이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냥 무턱대고 매수하고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찾아내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부족한 거죠. 개인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런 종목을 적정 가격이 대략 지금 주가가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 나오는 종목 적정 가격을 계산하면 만원 정도의 적정 가격이 나오는 기업이잖아요. 적정가가 만원짜리가 나오는 지금 얼마 6,300원 하고 있어. 주가 얼마나 쌉니까? 이게가 일봉이고 예, 주봉이고 월봉이고 지금 자리 보세요. 대창반조 이게 나와 있는 DY 파워 그 다음은 진성 TC 그 다음은 중행주 좀 덩치가 큰 것은 HD 엔데 건설기계나 그 다음은 HD 여러분들 엔데 인프라코아나 저는 이게 나와 있는 전진 건설 로봇 이런 종목은 잘 매매하지 않습니다.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 거기에 꽃길이 있습니다.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요 평균 이하로 수익이 안 나요. 꼭 기억을 하세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스스로 개척을 해서 공부해서 가져가시면 여러분 실력도 많이 늘고요. 여러분 계좌가 빵빵해질 겁니다. 예,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과 네. 관련해서 어떤 시각으로 좀 봐야 될 것인가 예. 금산 전문가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궁금한 건 계속해서 저희 채팅창에 올려주시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올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뭐 카공족 아니면 맞아요. 카페에서 약간 꼴불견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증권통의 이 유튜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배가 연령이 좀 나와요.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저기 어디야 미사리 뮤직 카페 요거 얘기하시면서 가수도 또 하필이면 또 윤신혜 씨. 윤신혜 씨 아세요? 저는 사실 성함은 익숙한데 무슨 노래라고 예. 하면은 부를 수 없어요. 옛날에
안 돼. 그 공부합시다. 노래가. 공부합시다. 불렀던, 윤신혜 씨. 진짜. 그런 분들 나오는 카페가 예. 옛날에 제가 이제 행사를 갔을 때 추가열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미사리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은 네. 저분들이 부부인지 불륜인지 아는 방법이 있대요. 그러면은 미네커님은 구분이 가능하세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구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시키는 메뉴를 보면 안 돼요. 예. 부부끼리 오면요, 돈가스 시키고, 불륜끼리 오면은 랍스타 시킨다고. 그렇게 메뉴를 아무튼,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냥 재미로 이런 네. 얘기 나누는 거고요. 네. 저희 그러면 종목 시간이 없어서 이게 아마 마지막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 종목도 봐야죠.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네. 과연 7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신고가의 영역으로 재차갈 것인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거래도 동반하면서 수급도 좋은데 두산 에너빌리티를 신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대박나자님,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한 가격은 68,000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오늘 강한 상승 가운데서 수익권 나타내고 계시거든요. 현재 69,200원. 그럼 금산 전문가님, 이분은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지 어떤 식의 전략이 좀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저는 기존에 지금 주도주가 여러분 지금 4개 업종이잖아요. 그죠? 예, 조선이 있고 그다음은 방산이 있죠. 예, 그다음 원전이 있잖아요. 그다음 전력이 있죠, 그죠? 예, 저는 기존 주도주 중에서 원전과 전력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는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이거는 앞으로 전력이 부족할 테니까 저는 조선과 방산보다는 원전과 전력 쪽은 추가적인 상승세가 저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 물론 오늘 이제 상승한 것은 지금 신정부에서 베트남하고 지금 원전 협력을 하겠다.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요 종목은요. 주가가 1차 지금 큰 대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죠? 대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주가가요. 지금 행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가가 전혀 무너지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다음 2차 상승세가 한 번 더 시도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쪽으로 상승세가 한번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일봉 차트고요. 이게 주봉 차트예요. 이게 월봉 차트. 월봉 차트를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내가 주식을 중기적으로 가져간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경우에는 항상 월봉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저는 1차 상승세가 크게 나왔기 때문에 2차 상승세는 충분히 나온다고 보고요. 이분께서 지금 매수한 가격대가 얼마예요? 매수한 가격대가 지금 68,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에 있는 요 고점이 있죠. 요 고점을 뚫게 되면 요 고점이 얼마냐면 종가상으로 72,200원. 요 72,200원을 뚫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75,000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75,000원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면은 8만원까지도 저는 가능해 보여요. 여기까지는. 저는 앞으로 원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따라서 단기로 보실 분들은 75,000원 정도 가져가시면 되겠고 좀 중장기로 놓고 본다면 8만원도 가능해 보이니까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더 큰 수익이 기대가 됩니다. 금산 전문가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저희가 오늘 종목들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저희 마무리 짓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랭킹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1, 2위는 과연 무엇일지 네. 이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리 맡아두고 장시간 외출이 1위였고, 큰 소리로 통화, 대화하는 게 요게 2위였네요. 아까 전에 정수지 캐스터도 1위, 예. 장시간 외출 이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민폐를 넘어서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영업방해 수준이죠. 예. 그래서 네. 자리 맡아놓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고 하시는 거는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예. 요거는
분명히 이거는 어떤 본인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어떻게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가능하지. 그렇죠. 딴 나라에서는 이루다님께서 놀랍네요. 카페에서 자리 맡아놓고 외출까지 그러니까요. 하셨는데 예. 그만큼 우리나라가 안전하다라는 거에서 애써 위로를 얻어야 될까. 어쨌든 이 네. 서로 간의 매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상기시키는 그런 랭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랭킹쇼 오나이 주식. 오늘 이제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뭐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오늘 약간은 이제 코스닥 시장은 살짝 좀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뭐 흐름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또 하루 마무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재미나고 유쾌한 통화자씨와 함께 할 거예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고요. 종목의 상승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